요즘 나오는 건 대퇴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퇴사는 안 하지만 퇴사에 준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보다 조직에 몰입하거나 그만큼의 전념하는 부분들이 아닌 것들이 보여지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난 전념하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갈래요라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각자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거를 침해서만서까지 만들어내는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도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 이게 워낙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관계에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예전 세대는 그렇게 집착하느냐? 조직에 올인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이렇게 모든 걸 같이 하자. 네. 뭐 우리가 남이냐? 주말에도 등산을 같이 가고 이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나한테 서운하다라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삶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 아주 또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올렸다 하면 뭐 100만은 그냥 가는 그런 분을 언제부터 이렇게 조회수에 이렇게 물론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고 또 그 밑에 댓글들 안 보신 모양인데요. 예,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정말 거의 뭐 종교 집회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찬양 일색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좀 부러워요. 부러워. 어디 출연해서 100만 왜 안 해봤나 봐. 자주 일어난 일입니까 혹시 형님? 2021년 나갔다 하면 네, 여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분을 다시 저희가 좀 모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금 아쉽게 끝난 부분이 좀 없잖아요. Q&A 위주로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또 진득한 깊은 이야기 한번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렸다 하면 100만, 100만 보이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 바이브 컴퍼니에서 오셨습니다.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담스럽네요. 네, 그만큼 아마 다른 분들의 마음 속엔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아마 다른 이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네. 우리 사는 생각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믿으시고 타자와 난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촐로들 오시면 말씀하시는 게 네. 아유 내가 새알을 이렇게 쓰면 소설 10권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그래가지고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일까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삶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중입니다. 다들 소설 10권씩 쓰시는데 그 소설들이 다 똑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도 모르게 SNS에 혹은 뭐 블로그에 뭐 여러 개 올리는 이 데이터들을 잘 채굴을 하셔서 그걸 이제 저희에게 데이터로 보여주시는 우리 송기령 마인드마이너 님과 함께 좀 가보겠습니다. 자, 뭐 그럼 오늘도 MZ 세대의 마음들 혹은 우리 또 어르신들의 마음들 한번 잘 분석을 좀 해서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뭐 준비해 오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몇 장 좀 들고 왔어요. 네.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세 분의 프로님들께서 아저씨는 어떡하냐. 그다음에 그래, 그게 어떡하냐. 아니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기인하는 건지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좀 옛날 얘기 좀 들고 왔어요. 옛날 얘기요? 옛날 이야기?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몇 장 좀 들고 왔는데요. 지금 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1년차 퇴사율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죠. 예전에 이 얘기는 좀 많이 안 나왔었어요. 뭐 사람들이 와서 나갈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이렇게 선발의 과정도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모시기 위해서도 엄청 많이 고민해서 모시기 때문에 예. 들어온 다음에 다니는 거지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나가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반은 나가요? 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 저희가 만나서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냥 나가겠지예요. 많이 나갈 거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그 이제 특별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이 공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야? 예, 나간다는 거고요. 나가는 분 입장에서는 문제 많네.
오늘은 이게 2차예요. 그러면 도대체 한쪽에서는 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한쪽은 많으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어갖고 이 경영하는 혹은 뭐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특별히 문제가 더 생길 리는 없고 그렇다면 저건 새로 들어온 놈들 문제 아닙니까?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떤 얘기 나왔냐면 아니, 무슨 어떡하려고 세대 얘기가 엄청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좀 조심해야 돼. 음. 이런 얘기가 엄청 나왔고요. 저도 이제 강연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요청하실 때 주제를 좀 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7, 8년 전부터 그렇게 많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당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죠. 딱 그쪽이에요. 출발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그 세대 분들의 포션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한두 명이면 그냥 내쫓아버리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고객들이 더 젊은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니까 그분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세대 쪽의 데이터를 엄청 봤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의 정보들을 보다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이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분들의 사고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니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때 말씀드렸던 건 맥락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질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것들과 지금의 이분들이 겪는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다시 돌아보고 네네. 거꾸로 또 우리 얘기해보자. 추억도 좀 얘기해보고 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퇴사는 뭐 엄청나고요. 왜 그래? 이제 요즘 나오는 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퇴사라는 얘기도 있고 키워드. 그다음에 또 퇴사는 안 하지만 퇴사에 준하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예전보다 조직에 몰입하거나 그만큼의 전념하는 부분들이 아닌 것들이 보여지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난 전념하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갈래요라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생각이 뭐였냐면 함께 가는데 그것이 유한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데이터를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우리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나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거칠어요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칠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은 얘기들도 이거를 부탁합니다가 있고 이거를 하세요가 있고 이걸 왜 안 했습니까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를 넘어서 이렇게 심하게 많이 질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뭐였냐면 전부 다 업무의 동료였어요. 야, 그거 때문에- 어떻게 됐어?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못했나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밖에 안 돼? 굉장히 그 경험 있으신 것처럼 잘하신다. 예. 저기 질문과 공감과 진행을 빙자해서 평상시에 못한 얘기를 쏟아내지 말라고. 메소드 연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이제 본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일단 첫 번째가 뭐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다. 어떤 거냐? 부탁하느냐, 논의하느냐, 권유하느냐, 지시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더 심하게 질타하느냐. 이게 스펙트럼으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간극이 가까운 끼리는 차이가 적은데 약간만 멀리서 보면은 크잖아요. 그런데 많은 각자가 그 똑같은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놀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수용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확실히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자체는 한국 사회가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상대를 배려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라온 분들이 예전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친 걸 들으면 놀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난 소중한데. 보통 회사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상으로는 군대에서가 더 심했고 그 학교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 중에는 꼭 미친 X라는 별명을 갖거나 아니면 뭐 쓰레빠 뭐 이런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릴 챕터 2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스레빠가 지금은 정말 좋아진 거다라는 네. 게 지금 현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얘기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한 건 질타한 게 아니야. 그냥 독려한 거나 격려한 거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땐 맞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편하게 해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힘들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일단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이 기준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다음에 나왔던 건 단어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모호하거나 네. 적확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표현이 좀 다른 표현보다도 좀 더 거칠거나 이제 이러면 힘들어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재밌는 게 회식 같은 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일상적 관심사에 대한 것들 마지막에 재밌는 게 개인주의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주의다 이제 이러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데이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 10년 전쯤에 개인주의는 문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를 흐르고 있는데 참 문제구만 이런 게 기사였어요. 그렇죠. 예. 예. 아주 부정적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함께 총화단결이라는 게 그야말로 미덕이고 혼자 이런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니죠. 뭐 개인이 중심이 되고 그런 기반으로 본인의 자아나 혹은 자신의 희망을 설명하는 거는 절대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라는 말 자체도 이게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네. 아 참 다르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시면 조직 중심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당신이 좀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그만큼의 희생도 감수해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건 버릴수록 많이 갈등을 그렇죠. 느끼네요. 저기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거를 침해서면서까지 만들어내는 경쟁력은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도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어서 들고 온 게 이거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영상을 틀고 일하는 직원을 그대로 둬도 괜찮을 걸까요? 이런 유튜브가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과의 조직 관리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들을 찍어서 올리신 거거든요. 들어보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뭐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솔루션이라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습니까? 영상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영상을 많이 보라고 하죠. 이런 그렇지. 경우에는 업무의 우리는 이제 특성상. 업무다 이거죠. 저희는 이제 아주 그런- 예외적으로 그렇고 예를 들면 회계 담당 직원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회계 처리를 한다든가 음. 정부로부터 얘기하세요. 아니 욕 이건 나오겠다. 아니 이거는 이제 업무 태만이지. 아, 저거는요. 뭐 네. 설명할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면 남자 직원이 저런다면 당신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너 혼자 넷플릭스 보고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일할 때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할 때는 넷플릭스를 보는데 여자친구 만나서 대화하거나 뭐 밥 먹을 거나 할 때는 혼자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안 된다면 날카롭다. 당신은 일을 여자친구만큼 생각 안 하는 건데 좋습니다. 좋은 최소한 지적이에요. 밖에라도 생각해야지. 그렇지. 어떻습니까? 이건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 저건 문제다 나는 정말. 한 번도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자, 이 종류의 얘기들을 아니, 가지고 퍼포먼스만 나오면 되지. 뭐. 예. 토론이 보고해도 된다고요? 그럼요. 일만 잘하면 되는 퍼포먼스가 거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여자친구 만나서 혼자 넷플릭스 보면서 퍼포먼스만 나오면 돼요? 무슨 퍼포먼스가 나옵니까 그게? 네. 오늘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뭘 만드는데 계속 그냥 한쪽 보면서 뭐. 그냥 아니, 그건 이제 사고가 나겠지.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들한테 피해를 주겠지. 한 그거 봐야 3시간 동안 토론이 가능한 주제예요. 제가 이 얘기를 던져보면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저희가 그 팬데믹 때 유튜브 듣다라는 게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되게 놀랬던 게 유튜브를 들으세요? 유튜브는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일할 때 듣기 좋은 음악부터 뭐 글 쓸 때 듣기 좋은 음악까지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그걸 틀어놓고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일종의 노동요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오히려 음악 듣고 하는 게 정말 잘 되는데요라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게 공유되고 있어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글 쓸 때 듣기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기고글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루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예.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허락되지 않았던 게 사무실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듣는 행위 자체가 허락된 곳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 때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공간을 본인이 전유할 수 있게 되니까 본인의 최적 환경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허용되지 않았던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생긴 거죠. 이제 이분들이 다시 오피스에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서 연배가 높으신 분이 그때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니까요. 무슨 피해를 주는 거죠? 내가 이거를 현재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요. 성과는 결과로
책정되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나는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지 솔직히 마세요, 형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나의 경우에 사실 딴짓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공간이 뭡니까? 집에서 침대 위 아니에요? 응? 침대는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되나? 갑자기 아니 아무 왜 19금으로 가요? 그게 아니고 근데 왜? 침대는 잠을 자거나 아니면 같은 잠을 자는 것이죠. 잠 말고 뭘 합니까? 부부가 굉장히 친밀한 공간이잖아.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강소영 교수의 10편 몰아보기, 뭐 인남식교의 몰아보기를 틀어놓고 처음에는 불만이 굉장히 여보 꼭 침대에서까지 그걸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퍼포먼스가 좋은 거야. 숙면을 취하는데 너무 좋은 걸 그 사람이 한 거지. 저걸 안 틀어놓으면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저걸 딱 틀어놓는 순간 10분 만에 골아 떨어지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여보 오늘은 뭘 들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숙면이라는 게 나의 퍼포먼스인데. 안 돼, 이거 안 돼. 그죠? 저기 연결되는 게 더 얘기예요?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게임회사 같은 들어봐. 경우에 10분 만에 바로 온다. 뭐가 알았어. 최준용 박사님 최준영 박사, 네. 강성현 교수, 인남식 교수의 몰아보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일 과정부터 결과까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만약 그 사람의 업무다 그러면 저는 인정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무슨 펀드 매니저다 혼자 내가 해서 퍼포먼스 딱 내가 이 결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거야 이러면 인정이죠. 그럼. 근데 그게 아니고 많은 일들은 사실 이제 과정부터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심지어 내가 결과만 발표하는 프레젠테이팅을 한다고 해도 그 전에 그 작성하는 사람들이 다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해줄수록 좋지. 그렇다면 이거는 그런 업무에 집중하는 거는 서로 조직 안에서는 해줘야 된다. 네, 이겁니다.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전제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에도 제어할 수 있다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팀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팀은 협업이 긴밀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안 되는 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팀인 경우에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결과를 내는 것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팀이 있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사에 규칙이 있어. 회사에서는 이어폰 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여쭤보는 건 이겁니다. 그 규칙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도대체? 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싫어 퍼포먼스와 나는. 관련 없다게 보기 싫은 거야. 난 싫다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회사에서 편하게 있는 게 싫은데 회사는 좀 엄격한 공간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있는 게 어렸을 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부모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공부가 되니? 이러셨단 말이에요. 네. 이유가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게 아닌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음악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까지도 나온 거고 더 나아가서 뭐가 나오냐면 멀티플 스크린이 나와요. 그래서 4개 스크린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무슨 펀드 매니저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도 있고 여기에 또 공동으로 쓰이는 협업 툴도 있고 오른쪽에는 다시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이북 하나 정보도 보고 열어놓고. 예, 그런 식으로 엔게를 보면서 저글링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회사에선 일하기가 힘들대요. 이유는 멀티플 스크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책상이 좁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당신만 3개를 줍니까? 이 얘기가 나온대요. 맞아요. 형평성. 예. 모니터. 그래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일을 잘해야 된다면 그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전체의 결과를 위해서라면 그런 과정의 형평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확장되다 보면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집은 벌써 환경도 다 구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자유도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폰 끼는 거를 힘들어하는 분도 안 계신데 얼마나 좋을까지까지 막 이게 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어떤 거냐면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로 다시 환원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규칙도 만들어졌죠. 네네. 그럼 도대체 왜 모였냐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였지. 네. 만약 그 일이 잘 된다면 이렇게 모여있는 게 맞아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통상 꼰대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네. MZ 세대하고 생활 습관이나 사고 체계나 이런 게 다를 것이다. 그렇게 통칭하잖아요. 네. 그제 근데 거기에 두 부류가 있다고 난 보거든요. 오늘 내가 그 딱 느낀 건데 예를 들면 태도 예를 들면 그 룰을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야 그래 생산성이 있냐?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야 그리고 뭐 괜찮아 뭐 쓰레빠를 신든 뭐 이어폰을 끼든 간에 일만 제대로 해. 근데 그 상태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를 질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부류가 있다고. 네? 근데 두 사람은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고 난 두 번째 케이스라는 거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면서 일하는데 야, 너 이렇게 일을 잘했냐 이런 답이 나오겠어요? 아니 그럼 봐봐 스타벅스 가거나 아니면 커피숍에 가면 공부하려고 거기 모인 애들 엄청 많거든. 우리 사고 방식은 야 저기 공부가 되냐? 공부를 독서실에 가든지 자기 방에서 할 일이지.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 가지. 왜 돈 주고 그 시끄러운 스타벅스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냐? 나는 그거 관계 없거든. 거기서 그냥 공부만 잘해. 그럼 난 됐어요. 똑같은 건데. 일단 댓글은 막 불이 오를 겁니다. 지금부터 이 수많은 분들이 전부 다 각자의 생각을 이해할 거기 때문에 흥미로워지죠. 스타벅스 백색소음과 넷플릭스는 다릅니다. 자, 넷플릭스 바로 되게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재밌거든. 되는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제가 아니라 이슈가 생기냐면 생각이 다르구나. 그 생각이 다른 것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이유에서 출발했고 어떤 결과를 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회식 자제가 사내 복지다. 우린 저런 데는 복지가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회식 거의 안 하니까. 저는 저기에는 동의. 그래서 기업은 사실 인화와 사람들과의 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비용은 지불했는데 욕먹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걸 왜 하냐는 거죠, 도대체 저 부분을. 그래서 안 해요 우리는. 아, 예, 우리는 뭐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그게 복지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이 복지야.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복지의 리스트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연봉 좋은지 이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내 커리어, 나의 평생 동안의 경력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은 기업. 그렇지가 않고 계속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건 좀 제한된 거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야, 평생 직장으로 평생 같이 가자 이런 얘기하면 진짜 꽝이네. 평생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보다 내가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회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의 삶을 다 안고 가지 못할 거면 다음에 어디라도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긴 한데 이게 목표는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시간만큼의 어떤 수련을 쌓거나 경험을 쌓고 다시 다른 형태의 것들을 도모하는 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지금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훨씬 오랫동안 함께 있을 거면 지금은 좀 수련을 쌓고 나중에 보상의 받을게요. 책은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이연된 보상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저는 3년만 있을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3년 동안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연공 서열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까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고생해. 나중에 우리 조직에서의 위계가 좀 높아지면 그때는 보상받는 거니까 그렇지. 전체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분들 얘기는 그때까지 됐어요. 안 다닐 거라고. 예. 안 다닐 거라고. 예, 그때까지.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죠. 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입장이 다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는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저기 김동완 있네. 저기 난로 뒤에 저기. 정말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와. 제가 굉장히 미디어에서 네. 예쁜 사진을 좀 가져왔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연통이에요. 네, 난로. 예, 저 연통 기억나십니까? 납니다. 예. 네. 그럼요. 그 연통에 뗐던 게 갈탄 같은 거하고 조개탄. 그다음에 또 모자라면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주워다 뗀 경우도 있어가지고 걸상 이렇게 부셔갖고. 아 그러면 이제 정확입니다. 우유값. 실제로 부숴서 넣는 친구도 있었고요. 예. 난로 당번이 있었지. 난로 당번. 예. 그리고 맞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1분단부터 매주마다 움직였죠. 아 맞아. 예. 양지 바른 곳이 따뜻하니까. 바로 난로 옆이면 진짜 죽습니다. 이렇게 얼굴 막 뜨거워갖고. 근데 제 기억이 거의 영하에 가까워야 떼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손이 곱아가지고 맞아요. 글씨를 못 쓴 상태였는데 근데 요즘 학교에는 에어컨도 꽤 있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난방도 잘 되고 있잖아요. 예. 왼쪽에 있는 저분들은 최소한 70명 이상 되겠죠. 60 네. 예. 저 오전 오후반 있었잖아요.
어느 학교는 3부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3부제 있었어요. 3부제는 정말 저녁 때 가는 건데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한 반에 70명 이상 그다음에 많은 학교는 15반 심지어 막 3부제 그리고 아이들은 저 썼던 말이 콩나물 시루에서 자랐고 너무 추웠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저 중학교 때 21반이었습니다. 21반이라고요? 21반 21반까지 있었다고. 1학년 20반 37번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20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더 훨씬 더 유연해진 거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학생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의 생각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잘합니다. 그 연습을 꾸준히 했기 그래서. 때문에. 전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 저 상태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친구들이 째려봤어요. 질문을 하고 그래. 그렇지. 학기 끝날 때까지 애 얼굴 모르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요. 있죠. 있어요. 어느 반인가 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담임 선생님인데. 대부분 몰라. 이러면 이제 학교에 부모님 보면 자주 와갔다 하는 것만 기억하지. 이렇게 봉투 이렇게. 대부분 몰랐어. 도시락도 쇠로 된 거 올려가지고 구워 먹던 난로에. 생각이 진짜 맛있네. 중간에 했던 것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막 잘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생각하시거든요. 화 안 내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저 때 참을성을 기른 분들이 본인의 인내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그렇긴 보니까 한것 같아. 내가 받는 처우가 합당하지 않거나 힘들지라도 그걸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가상한데 네. 이거를 요구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70명이었어. 그 다음에 공책도 잘 없었고 내가 견뎠다고 너희도 견뎌라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얘기하시는 게 나 때는 말이야 당연한 거였어. 우리 때는 때될 때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청소입니다. 저거 진짜. 못 보시네. 우리 김프로님 저거 못 봅니다. 저거. 뭐 파라핀 이렇게 막 매기는 거죠. 왁스 네. 같은 거. 왁스. 석영이라고 석영이 돌가루 있잖아. 돌가루를 칼로 싹 하면 콩 가루가 나오거든. 네. 그걸로 민지르는 거야. 왜? 그 거친 몰라. 년을 이유는 몰라. 왁스도 썼고 돌가루도 썼어. 석영이라고. 그것도 가져오게 하셨고 집안에서 그 걸레 만들어서 들고 걸레도 가서 가야 돼. 방법별로 이렇게 밀고 앉아서 계속 닦고 이런 작업들 많이 했었잖아요. 쉬는 시간에 저거 했죠. 네. 그래서 저렇게 했고 매달린 창틀에서 이렇게 닦고 있고 이렇게 건전한 근로의 의욕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학습의 장터에서 노동을 한 거죠. 근데 저건 실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저럴 수 있다고. 여기 자기가 공부하는 데니까 학교에 건물 짓는데 거기 가가지고 돌 줍고 네? 사육도 했어요. 아이, 네. 사용 엄청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지금은 그 학교 청소를 학생들이 안 해요.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도 기사인데 더 이상 안 한다. 요즘은 학교에 로봇 청소기 있대요. 로봇 청소기? 많이 나옵니다. 그림들이.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혹은 뭐 참을 수 있는 그만큼의 정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렇죠. 삶의 기준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현재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난 역지사지를 해도 소용없네요. 경험치가 달라서 입장 바꿔놓고 나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도 그건 안 된다. 삑. 오늘 그림은 양쪽에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예전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의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옛날 사람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세대 쪽 나누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산업화 시대 베이비 부머,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386, 486, 586 네. 이분들, 그다음에 X 세대, 밀레니얼,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G라고 그러죠. 젠지라는 분들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고 체계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 있던 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의사결정권자라는 KBS에서 나왔던 그런 다큐멘터리 한쪽이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시대의 분들이 사회의 주력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의사결정을 많이 하시고 또 사회의 중진이 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의사결정의 방법이라든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국이 1960년도가 출생률이 6.0이었어요.
아, 6명? 6명입니다. 아. 그래서 60년대 생들 보시면 형제자매가 5분쯤 더 있으세요. 내가 6명이거든. 네. 딱 그거이네요. 딱 6명이. 그다음에 70년도가 4.5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 대략 4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0년도가 2.8 정도 나와요. 그래서 셋이 평균. 그쯤이 이제 3분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90년도가 되면 1.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족 구성원 자체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기냐면 그분들끼리 함께 복닥복닥 하나의 작은 사회로서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의 삶을 이렇게 같이 도모하거나 혹은 또 나름 또 열심히 경쟁하죠. 그래서 기억나는 게 먹을 게 항상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양보도 좀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서열 있지 서열이. 아 서열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뭐 큰 형님은 뭐 아버님 같았다는 아버지 얘기도. 수준이지. 예. 그래서 나름의 소사이티가 많이 있고, 예, 또 그 나름의 또 사회에서 배우는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다 한 분, 두 분이서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구성원 자체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GDP가 올랐죠. 더 여유로워진 거예요. 이 차이가 꽤 간극이 크다는 거죠. 그렇겠죠. 또 한 가지는 핵가족이에요. 70년대 중반부터 드디어 핵가족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 1949년도 얘기였어요. 뉴클리어 패밀리 그래서 3대 가족이 아니라 2대 가족으로 이제 줄어든다 이 얘기를 한 거였죠. 뉴클레어라고 했을까요? 그게 더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기본 단위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도시로 이주하고 그다음에 많은 직장들이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터전을 떠나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변천되죠. 관계성이 좀 더 단출해지고 예전에 큰 집단보다 작은 쪽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미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들고 온 건데 보세요. 아버지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역할이 혹은 시간이 조금씩 예전처럼 이렇게 점유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냐? 근로 시간이요. 산업화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집 앞에 들이에요. 그렇죠. 대장간이다. 앞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고 내가 뒤란에서 뭔가 망치질을 하는 거죠. 이런 직주근접이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도시화가 되자마자 드디어 출퇴근이 나옵니다. 그렇지.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대규모의 자본이 집적되고 설비가 들어오니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일하는 곳이 분리되기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집적되는 곳이 환경이 나빠져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로운 사람들은 교외로 움직이고 통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도 그때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 시간 동안에 교류하거나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정신에 들어오는 날이 별로 없고. 너무 힘드니까 또 많이 또 또 술을 먹어야. 교류하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라면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좀 찡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창원에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굉장히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사님이랑 이 얘기 저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사님 젊었을 때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공단이 있으니까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큰 기업.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우 너무 고마웠어요. 그 회사가. 왜냐면 그랬더니 주말 특근을 시켜줬대요. 주말에 특근을 해야 아이들 몇 명을 먹이는 거예요. 키우고. 그래가지고 주말에 매번 가서 이렇게 특근하고 잔업했던 게 자기 너무 고마웠다고. 큰 회사인가 보다. 큰 회사. 큰 회사였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 야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출근해야 할 수 있다. 화이팅 이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불과 제가 들은 게 재작년이었고요. 너무나 그분이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산업화의 중심에 있던 세대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야근 특근에 대한 부분들은 이골이 난 세대였단 말이에요. 주 6일째 일했었고 뭐 일요일날 나가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워크샵은 토일이었어요. 기본으로. 근데 그거는 화이트 칼라는 네. 특근을 해도 뭐 특근 수당을 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분은 이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초보적인 노조가 들어오고 뭐 이런 근로기준법이 책정되고 막 그런 시즌이니까 특근 수당, 휴일 근로에 대한 특별한 급여를 주는 그 시스템이지 사실 그 시대도
화이트 칼라 넥타이 매고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 뭐 삼성 다니는 사람 무슨 특근이 있어요. 그냥 다 나오는 거지. 부장님 갈 때까지가 그럼 사실 집에 다니고 그거를 있습니다. 줄 수 있지만 안 주는 경우도 많았죠. 안 뭘 줬어요. 해? 그러면서 이제 이랬으니까. 그래서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지금의 근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그다음에 아이도 많이 낳고 어려웠고 그때 얘기고 또 그때 화랑기에 그런 직업을 가진 것도 하나의 굉장히 소중한 선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얘기였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새로운 신기술을 뭐 발명했어요. 그러면 말씀에 나오신 게 저희 연구원분들이 6개월간 집에 못 갔고요. 뭐 이게 안 된다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이제 52시간제도 있고 삶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드는 게 뭐냐면 이 이슈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업무자모 그랬었는데 아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나 많이 밖에서 활동하시고 직업에서 많이 소진하시고 특근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아빠 역할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대학 입학은 이제 넓어지기 시작했고 취업문도 넓어지기 시작했고 80년대 예, 졸업 정원제의 뭐 철폐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이걸 기반으로 이분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제공되어진 거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에 대한 투쟁의 역사가 있고 그를 기반으로 승리했고 그를 기반으로 삼저가 왔고 이건 기반 아니죠. 그때 맞춰서 삼저가 왔고 네. 이분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의 중추로서 엄청난 기회와 역할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 전부 다 남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고생했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 그 다음에 또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의 활동을 했지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집을 얻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직업에 있었던 분들이 비교적 내가 닿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로 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시련이자 선물이 막 섞여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련이 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그때 선배들이 힘들었던 걸 봤죠. 저도 기억나는 게 회사에서 뭐 부부가 함께 일하면 한 분 나가세요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슬슬 고민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조직은 어떤 것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의 용사로서 추억을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바뀌는 세상 속에서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 옛날에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회사는 가족이었어요. 회사주의, 가족주의 이런 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인이 쉴 때 일본인은 일한다 뭐 저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총화 단결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제 가족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가족인데 집에 일찍 가래요. 잊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분들은 서운해하세요. 가족인데 심지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회사 끝나고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네, 바로 요새 됩니다. 네, 프로님. 네. 다녀오셨죠? 집에? 아유 내가 저 대리 초임 때 모셨던 부장이 보실 수도 있는데 집에 안 가시는 거야. 오후 내내 그걸 생각하셔. 오늘은 누구랑 저녁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레인지가 안 되면 내 차지야. 그 대기조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정을 못하는. 예. 야, 빨리 밥 먹고 가자. 하물며 일산 살 때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신 적도 있어. 나 그 기쁜 마음으로 했어.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네네네.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간 노동 시간이 지금도 많은데 너무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이자라는 얘기를 했더니 나오는 게 그러면 예전에 끈끈하면 어디로 가는 거지에 대한 것들을 말은 못해도 상실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정을 위해서 사회 속의 가족에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가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네. 사회 가족을 만든 거예요. 그 가족과 함께 끈끈함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씩 옅어지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나온 거고 이래서 끈끈함을 다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부터 이제 상대는 되게 당황해하는 거죠. 그렇지. 아빠 예. 왜 이래? 아빠 왜 갑자기 왜 이래? 일단 회사에 있는 분들은 너무 당황해하는 거죠. 끝나고 뭐해? 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공채 기수 서바이벌 마라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원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제 요즘은 이 말 잘 안 써요. 이제 다 프로로 바꾸고 네네. 매니저라고 하고 직급은 없애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연차가 몇 년 차예요? 그러면 대략 뭐 10년 차면 과장급이시네요. 뭐 이게 나온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연차가 되면 경험이 쌓이고 그만큼의 나의 사회적 위치를 직장에서 보존받고 평가나 보상도 훨씬 더 그만큼을 예우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임금 연공성이라는 게 거의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한국이. 그러니까 연공 서열성이 네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책을 쓰신 교수님이 계세요. 이철수 교수님. 이 제목은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인데 저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네, 모시세요.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를 주십니다. 이철승 책도 교수님. 쌀 재난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책. 흥미로워요. 네, 예. 그거 되게 흥미롭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분의 설명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의 세대가 어떻게 불평등 구조를 내가 야기했느냐. 사실 이 세대가 야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 세대까지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거든요. 불평등 구조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을 먼저 가졌으면 그거를 공고히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따른 나의 위치나 보상 자체가 더 높은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386 세대가.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화가 시작될 때 그분들이 시작된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 시스템을 본인이 겪고 그런 기반으로 성장해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정년은 지금 뒤로 갔지만 퇴직은 앞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정년을 어디까지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예. 뭐 위치나 자리에 대한 것들도 있고 뭐 임금 피크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지금은 예전보다 퇴직의 시기가 그렇게 확고하게 연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자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사람들에게 공감받았던 책이 이 책. 김 부장. 예, 서울 자가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내용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내 얘기인데 내 얘기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와 봤더니 세상이 바뀐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왔던 선배의 모습과 나의 미래가 정확히 연결되지도 않고 향후에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어지며 공감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결국 다른 생각하는 거다. 각자 다른 생각하고 있다. 환경이 바뀌었고 적응의 정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막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가능 인력 자체가 주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예전보다 건강해지셨고 또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동일한 날 올라온 댓글이에요. 뭐였냐면 지금도 586 고인물들 많은데 문화도 굉장히 옛날 문화인데 정년을 늘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날 나왔어요. 그날.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합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 의견이 나오죠.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합의합시다 이게 나왔다면 한쪽에서는 그분들과 함께 있는 거 힘들어요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르지. 근데 이 다르지.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싫은 사람들끼리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의지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조직과 직업이라는 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낮에 10시간이에요. 그러면 뭐 이동도 있고 식사도 하니까 그럼 내 생에 깨어 있을 때 거의 대부분처럼 큰 포션인데 그렇지. 이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곤란하지 않나? 이걸 이번에 팬데믹 끝나고 본 거예요. 다시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그만둘까? 이유가 회사의 문화가 경직되어 있고 위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난 다시 사무실에 가는 건 못하겠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계급이에요. 지금 우리가 직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위계를 없애고 싶죠. 네. 근데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는 이렇게 뭐 여러 공직에서의 어떤 서열이나 혹은 군대 같은 서열, 더 나아가서 회사에도 서열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남아 있다고요. 흔적이. 그러니까 자꾸 뭐 임원이 되면 별을 달았다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승진의 단계마다의 어떤 처우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들로 막 얘기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그 영문으로 된 명칭 하나도 얼마나 자세하게 수많은 것들이 기술되냐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계를 내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만큼의 위계에서 하위에 처함으로써 받게 된 부당한 대우나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면 자꾸 경쟁 사회로 가게 되네요. 올라가고 싶고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하나의 사진을 제가 구했어요. 일본. 네, 저거. 저게 이제 비즈니스 매너라고 써 있는데 결제서를 찍을 때 아. 도장을 한쪽으로 좀 기울이라고. 네네네. 기울에 진짜 저렇게 한다니까. 아하. 근데 이렇게 온라인한 회의에는 아래위가 없거든요. 물론 아래위가 있죠. 근데 저거 바뀌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아래위가 있는 게 살다가 이제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직장 다닐 때 사장, 부사장 뭐 이렇게 있잖아. 음. 어? 저게 순서가 저게 일본이 저 왼쪽에 있지. 우리는 사장이 오른쪽에 있거든. 아, 그래요. 근데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장을 안 찍고. 근데 부사장이나 그 사장 밑에 있는 아저씨가 사인을 하면서 사장 난을 침범하는 케이스가 있어. 아 이게 슉 쓰다가. 아 그렇지. 아 솔직히 사인 멋있게 하고 싶잖아. 또 부사장이나 뭐 전무쯤 되면 싹 했는데 그 사장 난 사장인데 똑 들어가. 와. 얘가 지금 그때 이제 막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 아저씨가 이 불경스럽게 했던 모든 언동이 딱 생각나면서 아. 얘를 어떻게 좀 좌절시켜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어쩜 그 전무도 살짝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은 싹 하다가 멈추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건 좀 위험한 결론으로 가고 있네요. 사실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제 딱 나온 거예요. 아 이제 아래 위가 아니라 수평으로 가는 거 아닐까 사회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재택 업그레이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재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근무 시간도 선택하고 그다음에 거점 오피스도 더 확대시키고 시간을 좀 더 줄이거나 아니면 재택근무의 날짜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더 확장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어지면 우리 자연스럽게 예전의 끈끈함을 조금씩 풀어낼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모든 걸 같이 하자. 네. 뭐 우리가 남이냐. 주말에도 등산을 같이 가고 이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나한테 서운하다라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재밌는 거는 거리두기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이미 팬데믹 전에 나왔더라고요. 적당한 거리두기. 네, 소셜 디스턴싱 그래서 거리두기란 말이 많이 3년간 썼잖아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너무, 그 전에 너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거리두기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걸 원하고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봅니다. 그렇지 내 삶 가운데 너무 들어오면 불편하죠. 훅 들어오거나 훅 들어간 다음에 조금 어색해지지. 그죠? 그러니까 주말에 뭐 하냐고 왜 물어봐? 뭐 보내줄 뭐 놀이기구 보내줄 거야? 그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관계가 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전에 뭐 50가구에서 살 때 네. 옆집 숟가락도 알고 있고 어렸을 때 오줌 싸개의 어떤 일화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생 놀리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내 친구 그렇지가 않고 5천 가구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뭐 네. 팔로워 숫자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 이게 워낙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관계에 밀도 나의 모든 것들을 넣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서운하더라도 이 문제인데 그럼 왜 예전 세대는 그렇게 집착하느냐? 조직에 올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내 관계가
조직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무실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외연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때 식사 같이 이 얘기가 6시에 나오는 거죠. 다 트라이 해보고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사무실 앉아 있는 분한테 하던 습성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지금도 뭐 큰 금융회사 있어요. 지방에 근거로 하고 뭐 이렇게 중앙에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 거기 이제 부장님이 계시다. 부장이 굉장히 높은 자리야 거기는. 네? 부장이 몇 명이지도. 그러면 이제 서무 담당 팀장이 있어. 네. 이 사람은 점심 약속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부장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부장님이 점심 약속에 어레인지가 안 될 수가 있거든. 네. 그러면 같이 동행해서 가야 돼. 먹어야지. 아니, 왜냐면 갑자기- 부장님이 혼밥을 할 수는 없잖아. 혼밥은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부장님 만약에 그냥 어디 가면 나는 그럼 혼밥을 해야 되고. 당연하지. 아유, 나는 그런 회사는 와 진짜 못됐네 사람들이. 아니 엄청- 근데 그것만 하면 돼. 아 그래요? 다른 어려운 건 없어. 아니 또 이런 건 있지. 왜냐하면 그 부장님이 네. 굉장히 파워풀해. 네. 그래서 나가 혼밥을 할 지언정 부장님하고 독대해서 둘이서 밥을 먹는 행위. 그게 또 귀한 거야. 어렵네요 이거. 네. 그럼 또 이거 특권이야. 아 그러네. 어. 아,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각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설정하고 그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뭐 우리 모두 귀한 자식이니까 상대에게 잘 대해주세요. 이 얘기는 이제 플러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거칠었던 세대에 살았던 거예요. 네. 저 기억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몽둥이를 들고 다니셨거든요. 정신봉 이렇게 써 있어. 네. 지휘봉이라고. 네. 대통령도 들고 다녔어요. 어떤 분은 시찰 갈 때. 그걸 또 쓰셨어요. 학생들한테. 용도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위축되죠. 배웠을 때. 이유는 그가 나한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이렇게 힘들게 자랐던 세대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대물림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귀하다. 다 귀하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좀 더 부탁해 주시고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세대의 상처가 지금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귀한 자식으로 대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친절하게 대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대하자. 이게 이제 저희 결론이에요. 네. 요즘에 그래서 그 가끔 그런 뉴스들도 심심찮게 나오는 게 편의점에서 반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건 안 되지. 근데 이제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 건데 음. 할머니예요. 음. 할머니인데 아가 요거 빨리 계산 좀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만 원. 야 이거 봐 이게 애매하잖아. 반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애매하잖아요. 할머니가 잘못하셨지. 근데 아마 잘못하시는 건 네. 줄 모르고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 점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자유죠 그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 할 수도 있고 예. 3만 원인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 그냥 차라리 그 중년 아저씨 정도면 3만 원 이거 괜찮은데 할머니야. 할머니니까 약간 칠순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분이 3만 원이야 이렇게 이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그럼 뭐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40대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더라니까요. 어차피 나이 차이는 나는 거? 오늘 정말 재밌네요. 댓글을 제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이 영화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에 대한 포용에 대한 것들도 엄청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신 대사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양자경 씨 나온 영화죠. 맞아요. 맞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다 싸우고 있지. 근데 왜 싸우고 있냐면 겁나서 그래.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등이라는 게 상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새로 들어온 세대들한테 밥 먹으라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매정하게 뿌리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신입사원 환영한다고 해가지고 얘기했다고. 나 안 간다고. 본인이 신입사원인데. 환영인데 하세요. 나 안 가니까. 왜 그랬더니 들어가서 처음부터 고분고분하면 너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들어가자마자 당차게 모든 걸 거부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처음 한 나온단 달만 말이에요. 처음이면 회사 근데 생활 실제로 편해. 3년만 다닐 거면 그게 낫지. 3년만 다닐 거면 그게 낫다니까. 3년 동안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얘기냐면 겁내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모르니까 겁내는 그렇죠. 거겠죠.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대해주면 나한테 더 심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그다음에 내가 좀 친한 척하면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예, 일구일수 일투조까지 다 같이 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귀찮은데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좀 겁내고 혼란스러운 게 아닐까. 근데 그 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거는 말이죠.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자고요. 특히 언제냐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친절합시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친절하자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필연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우리 싸우고 있을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도 두렵고 나도 두려우니 서로 친절하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렵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센 척할 때부터 잘 모르는데 말이야. 원래 여기는 이런 곳이야. 근데 이게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외국에 살 때 있잖아요. 예를 미국간이나 영국에 살 때 어두운 골목에서 혹은 숲길에서 그 나 혼자 걸어갈 때 저쪽에서 한 명이 걸어와. 서로 무섭죠. 서로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사회는 say hello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hello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뭐냐면 나 싸울 생각 없거든. 나 안전한 사람이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쪼개 이 새끼 봐라. 강함을 보면서 인상을 쫙 하면서 나 봤냐? 그리고 딱 지나는 순간 뭔가 무장해제 당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딱 지나면 아 이제 안심이야. 왜냐면 나의 인상 쓰임이 이렇게 안전했어.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건 또 그 얘기 하시던데요. 이렇게 따라가는 게 두려워할까봐 앞질라고 그랬더니 더 빨리 뛰셔가지고 이렇게 레이스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두려움이에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믿을까? 사고의 체계가 다른 게 아니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식의 체계를 구성하는 인자가 달라서 각자가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저렇게 사셨구나. 저분들은 토요일까지 일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이 그분에게 들어온 축복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구나. 거꾸로 요즘 세대 분들이 자란 환경이 더 그때보다 여유로웠지만 경쟁은 더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분들이 겪었던 피로도가 상당하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 이분한테 좀 더 잘 대해줘야겠네. 잘 대해줘야겠네.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게 평등함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니까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평등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를 좀 낮추어 보거나 혹은 나의 경험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넓은 오지랖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성기게 가는 것이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네. 저런 거를 꽤 쓴 것 같아. Be kind. 근데 take it easy. Be kind. 저걸 꽤 많이 근데 우리 일상에는 저런 용어를 잘 안 쓰지. 야 좀 나한테 좀 친절해봐. 뭐 이런 얘기 쓰냐. 응? 그런 얘기 해봐야 그럴 리가 없거든. 친절? 그리고 경쟁 사회가 각박하고 계층이나 위계로 만들어지면 이제 다 잠재적인 형태의 나의 적들이라는 거죠. 네네. 이제는 Be kind. 저 중요한 얘기 같다. 아 진짜 우리 좀 친절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 아 저거 좀 해야 되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냥 딱딱한 의자 줄 수도 있는데 세계 최고의 의자 허먼 밀러를 주는 건 그분을 존중하는 방식 아닙니까? 직원들을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이제 직원분들께서 좀 반대로 다른 회사나 혹은 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카인드함이라는 건 나는 지금 퇴근할 수도 있지만 저 일을 내가 좀 도와주면 편할 것 같으면 남아서 좀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집에 가면 좋은데 나를 위해서 뭐 잔치상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가득해. 그러나 비카인드하는 방식은 감사합니다 하고 즐겁게 먹고 좋아하는 척 해주면 저 사람도 뿌듯하니까 그게 카인드잖아요. 근데 허먼 밀러 의자를 사주면 좋아하면서 그래야 한다고 하면서
회식을 좀 합시다 내지는 좀 더 남아서 일합시다라고 하면 그 카인드는 안 하시면 그럼 그분도 잘못 아닙니까? 송보다 이해하세요. 이 두 분이 네. 우리 회사 아, 창립 이래로 계속 대표이사를 아니 하시잖아요. 저는 빠져. 저는 여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는 손절이에요. 아니면 거냐면- 딱딱한 의자를 뭐라고 안 하든가.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이렇게 뭐 일 도와주고 이렇게 됐고 말이나 그냥 좀 천천히 좀 부드럽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듣고 이 정도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있어요. 열정은 보여주면 고마운 거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이상의 친절함을 더 추가해서 나한테 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더 나은 형태의 솔루션이나 더 추가적인 형태의 도움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일단 저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만 알면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무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깜깜하니까 우린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 상대가 어떤지만 알아도 그 두려움 상당 부분은 해결된다. 역시 오늘의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의 영상 이 컨텐츠야말로 그런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리면 말씀하시는 게 양쪽 알았네. 그러니까 잘 되네.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그렇지만 위계라는 게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음.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너무나 거칠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그렇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음. 이건 어쩔 수 없이 연배가 좀 더 높으신 분들이 그런 형태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좀 교정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좀 거친 편인데 네. 솔직히 반성하셔야죠. 반성이라기보다 왜냐면 나는 이게 익스큐즈라는 게 야 나 거칠게 자랐거든. 왜냐면 야, 트레이딩 룸에서 증권회사라는 환경도 그렇지 또 리얼타임으로 결정했어야 되고 그때 카인드하게 하느라고 잠깐만요 해놓고서 해다가 놓쳐버리면 회사 망할 수도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혹시 그건 특수한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뭐 군대에선 사격장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어떤 그렇지, 특성을 유격장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그거는 여긴 트레이딩 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직업적인 특성의 특정한 업무일 때고 그게 확장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방송의 현장도 거의 트레이딩보다 유튜브 전쟁입니다. 네. 전쟁이에요. 배틀필드 우리 전장터야 여기는. 그 얘기하시던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어느 성과가 지금 계속 좋은 거예요. 근데 40년간 위기였다고. 그 위기 의식이 그 성과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네, 되게 그 반성 잘해요. 김프로 형은 반성 금방 반성해. 근데 반성을 자주 해. 1년에 한 200번쯤 해. 아이고 내가 잘못이네. 예. 하여튼 저희도 많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역시 재밌네요. 그러니까 역시 뭐 근데 신세대에서 이런 기존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그걸 취합해서 다시 우리 그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너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께 또 전해드리고.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 다음에 이런 거를 네. 기획할 때는 여기에 20대 하나 부를까요? 나를 빼고 여기다 20대를 한 명. 아니죠. 형님은 계셔야죠. 계셔야죠. 그래. 그런가? 그럼 네. 오늘 다 그래, 비교가 말하는 되죠. 거.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뭐 제일 난데 뭘 그래? 난 절차적인 뭐 이런 거는 뭐 꼰대치가 안 돼. 퍼포먼스만 좀 된다니까 이거 나는. 뭐 우리 얘기하려는데 바로 이렇게 그냥 뒤에서 눌러버리잖아요. 지난주에 나한테 야 네가 자세가 그런데 퍼포먼스가 나오냐? 그래놓고 뭘 아유 진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네. 맨날.
자, 그럼 저희가 다음에는 20대 아주 그 막내 직원 하나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그러니까.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으로 합시다. 우리 회사 직원으로 아, 하면 맞네. 말 못해. 아, 그래. 네, 다른 회사 직원. 직원으로.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송기령 부사장님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또 재밌는 시간 저희가 얼른 한번 또 마련해서 같이 시간 한번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마이브 컴퍼니 송기령 부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